자, 요거 수능 요거 하기 전에 조금 고일과정 복습입니다. 오늘은 방부등식 파트예요. 우선은 방정식, 부등식에서요. 요거 조금 아마 되게 중요한 단원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아마 하얗게 노베이스 돼 있는 내용일 거예요. 천천히 잘 보세요. 하나 물어볼까? 고1 때 기억나는 게 뭐예요? 함수? 말고. 아, 뭐? 고1 때 로그를 해요? 고2 때인데요? 아 그래요? 오오오오 2차 방정식 그리고 또 오오오오 고1 때 공부 좀 했구나. 또 나 볼 때 날아다니는 루트? 너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네 개나 맞췄잖아요. 어? 아, 잘 봐요. 먼저 이 고1 과정에서 우선은 뭐 앞에 있는 뭐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복소수까지는 뭐 크게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나머지 정리 기억나요? 네, 고1 때 했어요. 예?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선 뭐부터 좀 해줘야 되냐면 우선 좀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그리고 뭐 좀 짜잘한 것도 뒤에 할게요. 뭐냐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 뭐를 좀 정리해놔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이거 뭐 지금처럼 좀 자세하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딱 하는 거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먼저 2차 방정식 식을 하나 쓸게요. 꼭 잘 정리해놓고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안 너무 힘듭니다. 하나 물어보자. 너무 쉬운 내용이다. 2차 방정식 근 몇 개예요? 일반적으로. 네, 몇 개예요? 2개죠? 방금 충격 먹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아주 기초 얘기론 두 근 모두 허근, 근이 없다. 아니면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도실근 가질 수 있죠. 근데 우선은 무슨 내용부터 하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요거 두 가지 정리를 꼭 해놔야 돼. 첫 번째 뭐냐? 두 근의 근의 부호예요. 부호. 근의 부호. 그러니까 이런 거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조건 이런 것들. 오케이? 자, 하나 물어볼까 우리? 근의 부호는 무엇으로 판단하죠? C A분의 C? 두 근의 부호는 뭘로 판단하죠? 그 기준이 중요해. 곱이요? 누구네 곱이요? 아니 근의 부호는 부호. 뭘로 판단해? 기억을 다시 둘이 곱해서 오! 마이너스? 잠깐만 볼게요. 0보다 크냐 작냐 아니에요? 어? 둘이 곱해서 0. 오, 그런 거. 자, 우선 판단 기준입니다. 그냥 할게요, 우선은. 외우셔야 돼, 외워. 나중에 물어볼 거야, 근의 부호. 첫 번째, 세 개로 판단해요. 근데 쉬워, 이거는. 첫 번째, 뭐겠어, 느낌에? 그냥 할게요. 판별식. 두 번째는, 이건 쉽다 그래서 근의 부호는. 근데 너희들이 이게 기억에 흔적이 있는 거야. 두 근의 합. 세 번째는 그렇지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이거는 뭘 의미해? 뭘 의미한다. 이거 뭐 이용해? 우리 옛날에. 그렇지 근각의수의 관계. 잘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케이스로 좀 정리해 줄게. 근의 부호를. 첫 번째. 두 근 모두 양수일 조건. 그러니까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인 거야. 얼마인지는 나도 몰라요. 양수. 자, 그러면 자, 요 세 개로 판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자, 중요한 거. 커야 돼, 크거나 같아도 돼. 오, 잘했어. 중근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개죠? 그쵸? 예,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둘 다 양수니까 다음 무슨 수? 양수, 오케이. 두 근의 곱은 양수, 오케이.
요거 세 개 다 공통 범위로다가 해갖고요.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쉽죠? 자, 두 번째. 우리 아진이 지금 또 악마가 다가오고 있진 않죠? 두 군 모두 음수일 조건. 자, 아진아. 네.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한글이요. 어. 이쪽이에요. 작아야 돼요.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돼요. 판별식이란 게 뭐예요? 근의 개수죠? 근은 하여튼 두 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때야 돼? 둘 다 음수니까. 봐봐요. 그렇죠, 그렇죠. 두 근의 곱은? 커요. 그렇지, 커야죠. 역시 요거 세 개 다 만족해야 됩니다. 공통범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두 근의 부호가 어때야 돼? 반대. 자, 중요한 거.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어때야 돼요? 어? 마지막 기회예요. 아직 한 거요. 0보다 어때야 돼요? 아니요. 0보다 커야죠. 왜 등호 안 들어가요? 야, 그렇지. 야, 부호가 다르다는 건 서로 다른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두 근의 합은 부호가 반대야. 판단할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이렇게만, 그렇지. 없어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두 근의 곱은 판단할 수 있죠. 음수입니다. 근데 이게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게. 예를 들어서. 응? 뭐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조건이. 이럴 때는 이거 두 근의 요거 합도 판단되지. 요 때는 조건이 추가로 붙으면 더하면 뭐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얘가 뭐 3이면 얘는 마이너스 5 이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두 개 더하면 양수 음수. 음수. 슬슬 지금 접근하고 있네요. 악마가. 그죠? 이해가죠? 쉽죠? 네. 그래서 근의 부호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요 세 가지 기준. 판별식, 근각계수 관계 요거 이용해서 판단한다.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로 뭐야? 근의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용어가 근의 분리란 용어보다는 좀 다른 게 어울려요. 자, 볼게. 근의 분리요. 근의 분리 좀 어렵습니다. 우선 어려워요. 이 근의 분리는 좀 뭘 좀 떠올려야 되냐면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천천히 좀 잘 보세요. 근의 분리. 오케이? 우선은 아까처럼요. 요것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근데 요 기준을 꼭 아까도 요거 근의 부호도 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근의 부호도 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 줘야 돼. 판단 기준이 몇 가지냐면 이것도 세 가지예요. 이것도 세 가지. 첫 번째 뭘까? 다야? 네. 예쁜가요? 오늘 진짜 환장하겠네요. 판별식. 오케이, 우리 학생들 태도가 아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 보통 1번이나 2번으로 거의 해요. 두 번째 뭐냐면 바로 경계값 비교예요. 우선 써놔봐. 한번 보여줄 테니까. 세 번째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세 번째가 뭐냐면 대칭축 비교입니다. 요쪽 깊은 의미로 얘기해주면 이게 사실은 그냥 써놓기만 해. 내가 보여줄게. 경계값 비교라는 게 우리 고2 때 수2에서 했던 어떤 개념이랑 거의 비슷해요. 뭔지 아니? 전혀 아닌데? 아니, 무슨 정리 있었어. 무슨 정리. 근데 아마 너희들 이걸 상상 못 할걸? 그냥 할게요. 사이값 정리 기억해? 거짓말하지 마.
이게 사이값 정리야, 사실은. 사이값 정리야. 근데 내가 이거 한번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그래서 우선은 요 세 가지로 근해분리 판단하면 이 근해분리 특히 중요해요. 꼭 잘 해놓으세요. 수능에 100% 나온다는 개념보다 요 개념을 통해서 나중에 그래프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자, 먼저 내가 이거는 좀 케이스들이 좀 많아. 그 케이스들 내가 여유 있기 때문에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번. 우선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있는데요. 요 두근이요. 두근의 근해분리라는 건 위치거든. 자, 우선은 이놈의 두 근이 K보다 클 조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K라는 것도 미지수야. 뭐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0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애들. 오케이? 얘가 K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런 어떤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면 무조건 그래프 접근해야 돼요. 그래프. 그럼 그래프니까 요거 딱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이잖아. 우리 요거는 그래서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방정식은 무조건 뭘로 해석해야 돼? 방정식 나오면 무조건 그렇지, 이렇게. 요거를, 근데 고1 때도 마찬가지야. 요거 는영 왼쪽에 있는 거를 이차함수라고 보고, 오른쪽에 있는 걸 x축이라고 봐요. 근이란 여기는 이차함수나 x축과의 교점이지? 그렇잖아? 그러면 요거로다가 바로 그래프를 먼저 추론해. 무슨 얘기냐, 이것도 그리는 겁니다. 자, x축이 있고요. 그냥 이차함수 최고차의 양수라고 할게. 그래갖고 요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인 두 근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근들이요, 뭐보다는 커야 돼? K보다는 클 조건이야. 그러니까 K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느냐? 알파, 베타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바뀔 수 있어요. 두 근 모두 K보다 작다 그러면 K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 함수식이 fx예요. 자, 그럼 요런 위치 관계가 되려면 1번, 2번, 3번을 통해서 판단해 줘야 돼. 자, 해보자. 자, 첫 번째. 판별식이요. 자, 또 물어봅시다. 아진 학생. 네. 이번에도 또 이쁘게 한번 그냥 때려버릴 겁니다.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오늘 근데 왜 그러지, 자꾸? 사춘기야? 윤희야. 0보다 어때야 돼? 어? 어? 커야 돼, 크거나 같아도 돼. 아니다. 커야 돼. 근데 잠깐만, 내가 좀 의구심도, 너 왜, 아니, 혼내는 게 아니야. 왜, 아까도 그렇지만, 왜,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됐던 거야, 왜?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군이 왜 되는 거야? 제곱이니까 두 개라서. 두 개라서. 근데 문제에서, 이거야, 봐야. 그냥 두근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너희들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뭐냐면 서로 다른 두근 이렇게 정확히 나오거든? 근데 이제 좀 세밀하게 해서만 틀리게 하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봐봐. 이것 때문에 그래. 두 근이지, 역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로 다른 일 수도 있고, 같은 두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저렇게 되는데 정리가 안 되죠. 아니. 이건 내가 그냥 요 문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요런 형태가 될 거라고 가정한 거야. 그리고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보통은 이렇게 안 나고 요거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호 들어가는 거예요. 두 근 이런 표현 때문에. 오케이? 자, 두 번째부터 잘 보세요, 제발. 야, 경계값 비교라는 게 뭔 얘기냐? 이거야. 요런 어떤 K 있죠? 뭐 얘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마이너스 이거를 요 이차함수에다가 요런 위치가 되려면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그때 함수값 fk 얘는요 0보다는 어떻게 대응되니? 0보다. 그렇죠. 그게 바로 경계값 비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K를 넣을 때 0보다는 커야 되는 조건이 나와. 마지막 세 번째
요럴 때는요, 바로 요거 세 번째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아기 때, 자, 우리 아진이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요. 인상 쓰지 말고요. 방정식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대칭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지? x는 뭐였죠? 공식 외웠죠?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기억나죠? 얘를요, 우리 이차함수 대칭축 찾으려고 옛날에 아기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선 a로 묶어요. 요거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a분의 bx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완전 제곱 만드는 요령을 쓰면 2a분의 bx 이거 하고 제곱하고 얼레얼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대칭축은 얘가 0일 때잖아. 그래서 요거 이항을 해갖고 요놈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대칭축이 자 중요한 거. 이 축이요. 요 경계인 k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죠? 요 조건까지 만족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란 것보다 뭐하다? 크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끔 할 때 여기 미지수가 하나 등장하겠지. 예? 그래갖고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안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네, 아까 요거 대칭축 비교는 안 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는요. 우선은 똑같은 2차 방정식인데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두근이 K와 K 다시 사이의 존재. 요 그래프만 정확히 판단하면 돼. 솔직히 얘기해서. 봐봐. 그리고 이 조건들을 이용한다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역시. 그래프를 항상 그려. 자, 여기가 K고요. 요점을 K 다시라고 할게. 예. 그리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얘가 fx.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 사이에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첫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윤희야? 그렇지. 오케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내가 또 요령 하나 알려줄게요. 판별식 할 때 혹시라도 판별식을 했던 너희들 일반적으로 2차가 나오죠. 혹시라도야. 얘가 4차씩 나오잖아요. 어? 4차씩 나올 때 있어요. 나오면요. 그냥 이거 무시하면 됩니다. 항상 성립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경계값 비고 이때는 경계가 아까보다는 좀 더 까다로워. K를 넣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FK 요 2차 함수에다 K 다시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됩니다. 따라서 F에다가 K를 넣어도 0보다 커야 되고 AND K 다시를 넣어도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 두 개 다 만족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칭축 요 놈이겠죠? 이 놈은 또 봐봐. 항상 경계랑 생각해야 돼. 야, 딱 꼬라지 보니까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k보다는 크고 k 다시보다는 작다. 요 사이에 존재하면 되지. 요 세 개 다 이렇게 만족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케이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만 K와 K 다시 사이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오케이? 한 근만이다. 한 근만. 오케이? 이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 한 근은 K보다는 작고 또 한 근은 K와 K 다시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건이 좀 까다롭게.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또 함수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우선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케이스이긴 한데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K가 여기고요. K가 여기로 해자. 그럼 2차 함수가 요 놈이 이렇게 되면 되죠. 우선은 한 근만 여기 요 사이에 있으면 돼.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는 좀 이따 그릴게요.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위치가 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또 갑시다. 자, 아진 학생 이제 지겹습니다.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이때는?
왜요부터 하지 말고요. 0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도 돼요? 여기 등 안 뒀네요, 여기.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도 돼요? 커야 돼요. 왜요? 중근이면 예. 이상하잖아요. 예? 뭐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윤희 학생?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도 돼요? 내 눈치 보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라고? 오, 커야죠. 이때는 왜 그러냐? 이게 중근이면 오직 한 근만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근이 돼야 돼. 얘는 그냥 얘는 봐봐. 얘는 그냥 두 근이니까 그냥 두 근인데 중근이라도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고 두 번째요. 바로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 함수에다가 요런 위치 관계가 되니까 K를 넣은 함수의 값이랑 요때 F에다가 K 넣은 거 여기다가 K 다시 넣은 거 가요. 얘는요 음수가 돼야 되고 얘는 양수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이런 것만 있어? 다른 것도 있어. 한근이 K와 K 달 사이가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게 이렇게 돼야 되죠. 야, 이때는요 K를 넣으면 양수고 K 다시 넣으면 음수지. 이 둘 다 만족하는 거거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게 뭐지? 그냥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야, 근데 잠깐 봐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뭐예요, 이게? 아까 그거 A 플러스. 근데 진짜 이런 어떤 자신감 좋습니다. 틀렸지만 나는 확실한다. 사이값 정리. 기억나죠? 사이값 정리. 어떤 그래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질 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돼갖고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 요거랑 요거로 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 실근을 갖는다. 그거야. 근데 고1 때라서 사이값 정리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일에 얘가 이참수가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되면 축이 여기지. 근데 얘를요 조금 오므려갖고 이렇게 되면 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요 K에 대해서 어딘가 기준을 이거 세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매한 건 할 필요 없다 이거. 애매한 건 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요거 근해 분리. 요거 이제 나중에 시간 요거 하나 하는데도 몇십 분 걸려서 이거 정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해가죠? 네. 자, 방금 했던 정리한 내용 그거 기반으로 21번을 보세요. 별표 3개를 좀 쳐놓으십니다. 자, 보시면 근해 분리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우선 x의 3승 빼기 5x의 제곱 k 빼기 9x 하고 k 빼기 3은 0. 자, 여기 이제 줄 쳐야 됩니다. 이것이 1보다 작은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근이랑 1보다 큰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이 얼마냐 이겁니다. 3차 방정식이잖아요. 3차 방정식이면 기본적으로 근은 몇 개? 3개.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3차가 나오면요. 교과 과정에서는 무조건 한 번 이상 인수분해 됩니다. 미지수 있어도요. 딱 보니까 얼마 넣으면 0 될까? 얼마 넣으면 0 돼요? 마이너스 1넣으면 0 될 겁니다. 아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조립주법 바로 써보자. 그러면 1 빼기 5 K 빼기 9 K 빼기 3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서 확인해도 돼.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아마 0 되죠. 그래서 내리니까 1 빼기 1 빼기 6 K 빼기 3 마이너스 K 플러스 3 딱 떨어지죠.
그랬더니 요 놈이 인수분해된 결과가 x 플러스 1, x의 제곱 빼기 6x, k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야, 얘가 0 되는 근이랑 얘가 0 되는 근이 있는데 우선은 요거 근은 우선은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요 놈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의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문제 좀 봐봐, 문제 좀. 문제가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근 1개. 요거 좀 표현을 내가 좀 줄여갖고요. 요로 볼게. 1보다 작은 근 1개와 내가 여기를 내가 좀 많이 함축했네. 1보다 큰 서로 다른 도실근이요. 도실근이요. 그러면 봐봐. 우선은 요거 자체가 1보다 작은 근 하나가 됐죠? 그럼 뭐냐? 이 두 근이 1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럼 이제는 요거만 딱 뜯어다가 아까 했던 거 있지. 근의 분리. 그거 이용해서 판단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근, 그러니까 요렇게 쓸게요. 요런 놈이요. 근데 잠깐만. 서로 다른 입니다. 다른 두 군이 1보다 클 조건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판단하는 거 세 가지. 뭐였죠? 근의 분리 세 가지?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근의 분리요. 살값. 살값 정리. 살값 설계.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그건 근의 부호고요. 경계값 비교. 세 번째. 대칭 비교. 오케이. 그대로 보고 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첫 번째 보죠, 첫 번째.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판별식부터 볼게요. 자, 판별식. 요 보니까 2배수 하면 되겠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중요한 거. 요거 서로 다른 그냥 도실근이니까 꼼꼼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k고요. 요거 플러스 12가 크다. 따라서 k라는 거 넘기면서 마이너스로 정리해서 12보다는 작다는 조건. 답 아니야. 두 번째.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러자, 그냥. 근데 이놈은 잠깐만. x의 제곱 빼기 6x. 얘는 좀 쉬운 거야. 이게 뭐가 쉽냐면, 좌변을 fx는 2차 함수로 보고 우변을 x축인데, 요거 1창 이렇게 고정값이 있을 때는 대칭축이 안 변해서 되게 쉽습니다. 자, 하나 또 복습. 자, 우리 아진이 학생. 대칭축의 방정식.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파악만 해놓자고요. 공식이 뭐였죠, 아까? 그렇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얼마가 되니? 3 되죠. 얘는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 두 번째 거 아까 뭐였냐면 경계값 비교거든. 자, 요거 하려고 요거를 요 조건을 만족하게 한번 살짝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참수가 요렇게 있어요. 그냥 대충. 여기 알파, 여기 베타예요. 근데 1보다는 다 커야죠. 그러면 내가 잡은 요 이참수란 놈이요. 1이라는 경계에 대한 함수의 값을 넣었을 때 0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높게 대응돼야 되니까. 따라서 f에다가 그냥 1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다 1 넣어주니까 1 빼기 6 k 빼기 3이 0보다 크다. 따라서 k라는 것은 요거 정리해주니까 마이너스 8, 8보다는 크다.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 하나. 근데 이거 세 번째 봐봐요. 대칭축 비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상으로도 대칭축은 요거거든요. 대충. 요 놈이 1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축이 뭐니? 마이너스 2의 분의 b 그냥 3이죠. 3은 당연히 1보다 크니까 이거는 판단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그냥. 따라서 요거랑 요거 공통 범위니까 k가 8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정수 k의 값 합. 그래서 9, 10, 11까지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 해갖고 20, 요거 해서 30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이제 근의 분리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19번을 좀 보면요. 요거 그냥 제목도 써놓을게요. 요거는 뭐냐면 19번에 동그라미 쳐놓고 근의 부호 써놓으세요. 근의 부호.
우리 근해 보면 되게 쉬운데 얘는 좀 잘 봐야 돼. 왜 잘 봐야 되는지 잘 봐.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그리고 빼기 3m 빼기 8은 0입니다. 여기 줄 쳐요. 이 표현이 조금 문제야.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두 근 중 하나는 적어도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엠의 최소값을 K라고 할 때 K의 제곱이 얼마냐는 겁니다. 자, 요 표현에서 어떤 단어가 좀 눈에 거슬리지? 윤이 고개 끄덕여 있으니까. 뭐가, 어릴 때 공부 좀 했어. 적어도. 야, 그럼 잠깐만 생각해봐. 칭찬해줘도. 두 근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야. 그럼 그 얘기 뭔 얘기야? 하나만 양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개 다 양의 실수 있죠. 그러면, 자, 잠깐만.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사실 이거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 옛날에 했는데, 아기 때. 응? 적어도가 나오면 케이스가 두 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그냥 이거에다 무슨 사건? 어떤 내가 A라는 사건을 원해. 에? 근데 어디에서 A를 빼면 내가 원하는 A가 나와. 경우의 수에서 했을 텐데. 순열 조합에서 했을 텐데. 자,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그 반대는 뭐야? 그렇지. 그게 뭐야, 그게? 맞아. 그게 뭐야? 그게 뭐냐고? 몰라? 여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할게. 아니. 이게 뭐냐면, 전체에서, 아까 얘기 잘했어. 어떤 여사건을 빼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사건이라는 건 이 사건의 반대 사건이야. 부정인 사건. 나중에 확통해서도 다 그대로 써요. 오케이. 야, 그럼 하나. 좋아. 아주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 그럼 이 표현의 여사건은 뭐니? 뭐라고? 뭐라고? 모두. 무슨 수? 두 근이 음수일 조건이죠? 음수. 이걸로 풀어가는 거야, 이걸로. 이해가죠? 자, 그러면, 근해 부호네. 아까 얘기했죠? 근해 부호는 뭐로 판단해? 그렇지. 판별식. 잠깐만. 판별식이란 또 뭐? 두근.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근데 내가 요거 조금 하나 빼먹었다. 두 근이 적어도 하나는 양의 수니까, 야, 두 근이 모두 음수만 되는 거 아니고 하나 더 있지? 빼먹었어, 내가. 양의 실근 말고 나머지 다 뭐야? 아니야. 두 개의 실근은 뭐냐? 고정이야. 전제 조건이야. 양의 실근 말고는 다 뭐야? 음이랑 하나 더 있지? 그렇지. 또는 0. 오케이? 그래서 요거로 만족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판별식도 가자, 판별식. 근데 여기서 이거 그냥 두근이라고 나왔어? 아니면 다른 표현 나왔어? 그냥 두근이 나왔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도 갑시다. 우선은 하여튼 실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0보다는 건 뭐 해야 돼요? 그렇지. 크거 나타야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부터 합시다. 자, 보니까 D 퍼 4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H인데 이거 좀 이상하다. 3n 플러스 8이거든.
근데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이거 항상 혹시라도 몰라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이거 막 근해공식까지 써야 돼요. 예?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 2차 함수 표준형 한번 바꿔봐야 돼. 살짝만. n 플러스 2분의 3 해놓고요. 제곱하고 이거 제곱한 거 빼야 되니까 4분의 9에다 8인데 끝까지 깔끔하게 연산할 필요 없습니다. 하품하면서. 요거는 대충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m에다가 뭘 넣어도 완전 제곱이니까 0이거나 양수거든. 거기다 양수를 더했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항상 성립이야. 그러니까 판단에 어떤 영향 못 미쳐. 두 번째. 근각의 수 관계죠. 근데 이게 문제야. 요것도. 두 근 모두 음수거나 0이야. 음수거나 0이야. 잠깐만. 요거 원래는 여기 없으면 그냥 아까 근각의 수 관계만 하면 되는데 요거 조금 요 놈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얘가 요렇게 돼 있어요. 최고창은 양수예요. 아래로 볼로. 그러니까 대충 두 근 모두 음수이거나 0이니까 대충 요런 형태가 되거나 혹은 요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근각의 수 관계 쓰면 문제가 돼. 이거 0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은 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니? 근해 분리로 봐야 돼. 두 근 모두 음수라고 돼 있지만 0보다는 사실은 얘는 근해 분리로 봐야 돼. 0보다는 두 근 모두 작은 거니까 그래프가 뭐 비교해야 돼? 경계값을 비교해야 돼, 얘는. 그럼 0을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을 넣었을 때 F0. 0보다는 어때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함수값 얼마야? 0보다 크죠? 0이면 0이죠? 0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죠. 이렇게 봐야 돼. 오케이? 이게 근해부호로는 안 돼. 미안하지만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래서 F에다가 0을 넣었더니 0 넣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m 빼기 8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줬더니 M은요. 마이너스 3보다는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칭축 비교거든. 대칭축은 0보다는 뭐 하면 되니? 작으면 되지. 대칭축의 방정식 바로 씁시다. 그냥 M이죠? 얘는 0보다는 작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랑 결론은 요거랑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공통 범위니까 따라서 그냥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작으면 된다. 그래서 정수 M인데요. 요때 최소값 K입니다. 예, 정수값 K. 최소값, 최소? 잠깐만요. 이거 뭐 틀렸는데? 최소가 아니잖아. 잘못 썼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여사건이죠? 내가 원하는 사건은 이거에 대한 반대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은 이거에 대한 반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커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요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M에 대한 최소는 얼마? 3분의 8보다 큰 겁니다. 이거 대충 얼마예요? 마이너스 2점 얼마죠? 오케이? 그 최소는 얼마가 된다? 최소 값은 2점 얼마보다는 큰 거나 같은 거에서 최소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K다. 따라서 이거 제곱해 주니까 4 해주면 돼요. 이해가죠? 자, 12번 좀 보세요. 잠깐만, 12번 하기 전에 필기 좀 하자. 하나 물어볼까?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관 기억하죠? 하품하면서.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관 기억하죠? 근데 4차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4차는 근각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은데, 근데 이게 원래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 배우면 거기서 이항 정리하는 걸 배울 거야.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가지만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딱 좋아요.
그렇다고 뭐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야. 이게 3차는 알아야 돼. 3차까지는. 우선은 근각계수 관계 이렇게 해놓고요. 내가 보통 요거 4차까지만 살짝 정리해 놓거든. 원래 4차는 안 배우는데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 먼저 자, 요렇게 3차 방정식이에요. 이건 다들 배웠어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이렇게 되죠. 예. 3차 방정식과 근이 3개죠. 얘가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습니다. 2차 방정식은요. 세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자, 두 번째가요. 두근이요. a분의 c니까요. 그대로 a분의 c.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시면 돼요. 마지막 세근의 곱. a분의 d 이렇게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나죠? 요거. 그런데 4차까지는 좀 외워놔. 하품을 하면서. 근데 4차도 다 외울 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 ax의 4승, bx의 3승, cx의 제곱, dx2는 0일 때, 오케이? 4차 방정식과 근이 몇 개야? 4개입니다. 실근 혹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까지만 외워놔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할게요. 4근의 합이요. 똑같아요, 요거랑.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원래 중간에 두근두근두근도 있고요. 세근세근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생략해버려요. 상관없습니다. 요거까지만 사실 외우면 되고 혹시라도 4근의 곱까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똑같아, 패턴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대수는 그러면 a분의 2예요. 이 2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2개만. 5차도 마찬가지예요. 5차도. 5차는 단 5근의 곱. 근데 5차까지 할 필요 없어요. 4차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라도 몰라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 근데 기본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까지는 까먹으면 안 되죠. 자, 12번 바로 봅시다. 12번. 12번이 뭐냐? 세실수 A, B, C에 대해서요. PX라는 요게 몇 차 방? 3차 방정식이에요. X의 3승, AX의 제곱, BXC가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조건들이 가나가 있거든요. 특히 나를 좀 잘 봐야 돼요. 자, 가부터 볼게. 가 보니까 X에 대한 3차 방정식 PX는 0. 요 3차 방정식. 여기 줄치자.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자, 얘가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요. 오케이? 서로 다른 여기 줄쳐요. 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다. 곱이 5다. 나조건도 바로 볼게요. 나조건. 나조건은 요게 합성함수 처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의 한 근은 0과 요거의 한 근은 0이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또 어떤 구조 요 줄쳐야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얼마다? 2이다. 이랬을 때 요거 A, B, C를 구해갖고요. 3개 다 더해주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해요, 그냥. 자, 먼저 요거 PX. 여기다 한 번만 더 쓰자. 여기다 바로 이어서 갈게. 요 놈의 세근을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알파, 베타, 감마로 잡아. 그리고 그냥 임의로 잡아주세요. 얘를 실근으로 잡고요. 얘를 허근으로 잡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때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에서 자, 허근을 요거로 잡았으니까 요 조건에 의해서 두 허근의 곱 베타 감마. 그래서 요거 베타 곱하기 감마가 곱이 얼마다? 5다. 요렇게 우선 뽑아놔. 그리고 요것도 어디였어? 요거의 한 근이 0이고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잠깐만. PX가 이건데 이놈의 근을 요걸로 잡았으면 PX라는 식은 최고차항 양수 1이고요. 요거를 인수로 갖는 거지 인수분해 하든 되는 거 아니야. 허근이든 뭐 I를 써서든. 그래갖고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방정식에 대한 근인데 요걸 요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뭘 바꿔치기 하면 돼? 3x 빼기 1을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p 3x 빼기 1로 바꿔치기 하니까 그대로 3x 빼기 1 빼기 알파, 3x 빼기 1 빼기 베타, 3x 빼기 1 빼기 감마. 그러면 요때 나오는 근이라는 게 요놈, 요놈, 요놈이니까 근은요 요렇게 정리되겠다. 3분의 알파 플러스 1, 또 하나 3분의 베타 플러스 1, 또 하나 3분의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이미 알파는 실수고 베타 감마는 허수예요. 그러면 봐봐, 한근이 0이라는 이 실수는 어디서 0이 되겠어? 여기서 0이 되겠지? 얘가 0이라고 얘가. 따라서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1로 바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조건이 하나 나오는 거야. 요 방정식, 이렇게 합성함수한 방정식의 두 허근의 합이 2야.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더해서 2라는 거야. 요 허근이랑 요 허근을 더했을 때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조건이 하나 더 나와. 요 좀만 암산할게.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은 양변을 곱해서 6이고요. 요거 2니까 요거 넘기니까 얼마?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끝났어. 알파 나왔고 베타 감마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px라고 했을 때 a, b, c거든. 그럼 잠깐만, 이거 세근은 이걸로 있으면 요걸로 봤을 때 px라는 놈은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 거지. 그잖아. 그 중에서도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로 써주고, 요 놈만 전개해보면 요런 식이 되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x고 베타 곱하기 감마. 다 나왔잖아. 어? 요게 얼마예요? 요게 4요. 요 곱이 아까 있는데요. 요거 5요. 오케이? 그래서 요 px란 요 방정식은 요런 형태로 x 플러스 1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개해서 개수 a, b, c만 찾으면 돼요.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막 다 전개하지 말고 좀 암산을 해보자. 제곱항은 누구 나오냐? 요거랑 요거 곱하고 전개하고 요렇게 하면 되죠. 빼기 3이지, 제곱항은. 요렇게 쓸게. 제곱항은 요거 빼기 4, 1이니까 빼기 3 되죠. 그리고 1창은 또 누구? 요거랑 요렇게 해서 1창 나오고, 요거랑 요렇게 해서 1창 나오죠. 5x고요.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1 되죠. 1x. 상수항은 요거랑 요거니까 그냥 플러스 5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다 찾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요게 바로 A고요. 여기 1이요 B고요. 요게 바로 C입니다. 자, 그래서 A, B, C를 어떻게 하라 그랬나? 아, 더해요? 요 더해주면 돼요. 오케이? 더할 때는 얼마? 3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9번 보니까 요거 좀 별표 2개 좀 칩시다. 하나만 치세요. 그냥 하나만. 자, 보시면 4차 방정식이에요. x의 4승 마이너스 2a 빼기 9 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오케이.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이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요. 요렇게 그 순서가 여기다 표기할게. 여기 그냥 요렇게 문자가 이렇게 계속 커집니다. 이런 대소관계를 가진다. 거기에다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의 합이 5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요때 요 상수 A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잘 봐봐. 눈 크게 뜨고. 이 식 보니까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자, 떠오르게 해줄게. 요걸 함수로 봐봐. 잠깐만. 아니야. 치유한 걸로 가지 마. 어디서 많이 본 함수지? 우리 고2 거로 생각하라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함수로 보면 4차 함수지.
4차 함수인데 뭔가 되게 독특하지? 니네가 치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아니 4승 2승 상수네? 그렇죠. 오. 근데 이게 아마 옛날에는 요런 함수를 뭐라 불렀냐면 고1 때는 아마 아는 애 있나? 지수가 모두 짝수로 우선된 거? 복 2차식 들어갔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고1 때는 우함수, 기함수를 거의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복 2차식을 부르는 거고 우리는 고2 때는 요게 바로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잠깐만. 우함수는 어떤 특징이야? 함수 그래프 자체가? 그렇지. Y축 대칭이지. 4차열 거기다 서로 다른 내실근 부등호 보니까 등 없는 거 보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까 Y축 대칭으로 서로 다른 내실근 내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근데 특징이 내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했지만 Y축 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 얘를 델타라고 놨을 때 Y축 대칭이면 어떤 관계야? 얘랑 요 간격이랑 요 간격 어떻고 같고 요거 간격이랑 요거 간격이랑 또 여기만 표기해 여기 같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알파랑 누구랑 같아? 델타랑 같은 거지. 베타랑 누구랑 같아? 감마랑 같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지? 오, 야 그러면 자 또 하나 약간 응용을 해줘야 돼. 그런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5야. 근데 요 A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오, 잠깐만 또 우리 옛날에 보면 요런 거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까 4차 방정식에서 네 근인데 네 근 조건이 하나 더 튀어나와요. 어떤 조건? 아까 했어. 근각계수 관계. 딱 두 개만 외우자. 어? 두 개만 외우자. 아니 그렇지.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3창이 없으니까 0이지. 근데 이건 당연히 0이야. 왜 그러냐면 요거 갖고 요거니까 요거랑 요거 갖고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굳이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배 알파 베타 이렇게 보는 거고 얘가 0인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우선 0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 거기다 하나 더. 이거는 외워주면 편하다 그랬지. 또 뭐? 하나 더. 그렇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곱은 뭐였어요?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알파는 델타고 베타는 감마니까 얘가 얘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이 얼마? 4가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봐봐.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합이 나와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원래 뿔마 2지. 그런데 잠깐만. 어차피 요거 음수일 거 아니야.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따라서 요거의 곱은 얼마? 2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오케이. 요거랑 조조건. 오케이?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근데 A를 원해. 근데 A를 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좀 웃겨. 그냥 요거 보니까 요거 있잖아. 요거 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해갖고 솔직히 요거 아니면 요거 알파벳 요거니까 그냥 요거 연립해버려도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야 베타 대신 마이너스 알파 넣으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2알 오케이. 아닌데? 허수인데? 근데 잘못 썼는데? 뭐 산수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4 학생 아닌데? 알파는
얘랑 얘랑 같죠? 근데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오케이.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럼 요렇게 되니까 결국 얘 어디 갔어? 요거. 얘는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니까 어차피 0. 뭐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곱은 좀 의미가 있네. 곱에서는 요렇게 곱하는 건데 요게 마이너스 뭐냐 이거 베타 요게 마이너스 알파니까요. 그대로 가네요. 그냥 어째 플러스 이렇게 돼서 요거는 요건데 어차피 요거 알파 요렇게. 그럼 요거랑 조고니까 아이고 이제 그래서 이게 나오고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얘가 5인데 이거는 곱셈 공식을 변형을 써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얘가 5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얘가 2니까 빼기 4고요. 요거 넘어가니까 잠깐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 넘어가면 9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9니까 얘는 뿔마 3인데 자 중요한 거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치 이렇게. 그럼 요거랑 얘랑 그냥 어차피 여기서 그냥 요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한 놈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할 거다 그냥 연립하세요. 그냥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여기다 그냥 때려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는 2요. 다 넘겨서 알파의 제곱 3 알파 플러스 2는 0이니까 어이구 그냥 여기 바로 할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입니다. 그에 대한 베타는 곱한 걸로 보자 그냥.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빼기 2고요. 마이너스 2면 빼기 1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뭐 이거든. 오케이? 그냥 요 알파가 마이너스 1로 놓을까 그냥? 그러니까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저기다 넣어서 A 구하면 되겠지. 그렇죠? 근이 다 나온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숫자 쉬운 걸로.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을게요 그냥. 마이너스 1 근데 상관이 없어. 1 빼기 2A 플러스 9 4는 0. 따라서 2A는 14니까 따라서 A는 얼마? 7 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